안녕하세요. 더좋은TV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둔촌 주공아파트 계약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둔촌 주공아파트 당첨자 정당 계약이 마감했습니다. 과연 당첨자 중 몇 퍼센트가 계약을 하였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중 70% 정도가 정당 계약을 하였다고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서 한 가지 뉴스를 보시면 정당 계약이란 말이 자주 나옵니다. 과연 그게 무엇을 뜻하는 말인지, 정당 계약이란 말은 사전적 의미가 없는 현장에서 주로 쓰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분양에 관심 있는 사람들 말고는 이를 잘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처음 분양 공고에 나와 있는 계약일에 당첨자가 계약하는 것을 정당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에 계약을 포기하는 사람이 나오면 예비순분 당첨자에게 기회가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뉴스에서 정당 계약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하, 그게 정당 계약이구나,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셔도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둔촌 주공아파트의 정당 계약률이 70%라고 하는데 나와 있는 뉴스들은 또 제목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뉴스를 살펴보면 둔촌 주공 정책 지원에도 대규모 미달 사태, 선방이냐 시장 더 위축이냐, 계약률 70% 수준 1400가구 계약 안해, 59제곱미터 10억, 고분양가 논란 불가피,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뉴스를 살펴봐도 역시 둔촌 주공 1400채 미계약, 규제 완화에도 포기 속출, 역시 고금리의 대출이자 부담 큰 듯, 추가 계약해도 300채 줍줍 나올 듯, 이렇게 나옵니다. 세 번째 뉴스를 보면 두 번째 뉴스와는 조금 다릅니다. 둔촌 주공 정당 계약률 60에서 70%, 규제 해제 덕에 선방한 듯, 업계 당초 우려보다 계약 잘됐다 평가, 시장 반전할지는 지켜봐야. 완전히 또 다른 뉴스죠. 네 번째 뉴스를 또 살펴봐도 노크 뉴스입니다. 둔촌 주공 계약률 기대 이상이다. 줍줍 나오더라도 소형 위주일 듯, 이렇게 같은 70%를 뉴스를 보고 또 완전히 이렇게 다르게 뉴스에서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선방한 게 맞습니다. 거의 모든 부동산 뉴스들이 오늘은 어디가 폭락했다, 또 어디가 몇 억이 내렸다, 이런 뉴스들만 가득 나오는데 이 정도면 아주 선방한 거라고 보입니다. 정부의 1.3 대책으로 정부의 그 둔촌 주공 아파트 일병 구하기는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54제곱미터 24평형이죠. 그리고 84제곱미터 34평형이죠. 계약률은 70% 이상이랄 거로 나오니까 아주 선방한 게 맞습니다. 일반 세대 중 54제곱미터는 1230세대이고 가격은 9억 7,900에서 10억 62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84제곱미터 34평형은 960세대가 일반 분양이었고 가격은 12억 3,600에서 13억 200만원 정도였습니다. 계약률을 70% 정도라고 보면 54형이 370세대 정도, 그리고 84형이 290세대 정도가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2월 중에 예비 당첨자들까지 계약을 하면 거의 90% 이상 계약이 되고 나머지 200가구 정도가 3월 초에 무순위 청약을 하면 거의 100% 완판될 것 같습니다. 아주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아주 선방한 것이죠. 나머지 29에서 49형까지도 45% 정도 계약을 했다고 예상을 하면 미계약분은 1100가구 중 한 절반 정도가 예비 당첨자들에게 가고, 예비 당첨자들이 계약을 한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한 500가구 정도가 3월에 무순위 청약을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거의 무순위에서도 완판되거나 아주 일부분만 남을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매일같이 어디 아파트가 몇 억이 폭락했다, 몇십 %가 빠졌다, 이런 뉴스가 넘쳐나는 시기에 이 정도면
둔촌 주공 아파트는 아주 선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발 이를 계기로 해서 어디가 폭락했다 이런 단어는 이런 뉴스들은 좀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좀 되어서 이사 가야 할 사람들이 이사도 좀 갈 수 있고 그런 좀 정상적인 그런 시장 시스템이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뉴스를 보니까 또 헬리오시티가 15억에 거래되었다, 최저가 폭락이다 이렇게 또 호들갑을 떨던데요. 이 뉴스를 또 자세히 살펴보면 작년 12월 26일에 거래되었던 것을 어제 신고하였던 것입니다. 가격도 15억이 아니고 15억 9천에 6천이 거래된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너무 자극적으로 기사를 쓰려고 하는데 유튜브보다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1월 3일에 나왔으니 대책 이후에 실제로 거래된 것을 보려면 부동산 거래 신고 기간이 30일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2월 중순은 되어야 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거래된 것을 진짜로 알 수 있게 됩니다. 너무 과격한 뉴스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설 연휴가 지나고 나면 부동산 시장이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경매법정에 다시 사람들이 몰린다고 합니다. 부동산 경매 시장은 일반 거래 시장보다 몇 개월 정도 선행하는 특징이 있으니 잘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매에 대한 뉴스도 보면 감정가에서 20-30%가 빠졌는데도 유찰이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런 기사는 정말 경매를 모르는 기자들이 쓰는 기사들입니다. 경매는 신청을 하면 감정하고 임차인 조사하고 입찰기일 잡고 이렇게 하면 빨라야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매 입찰이 되고 있는 물건들의 감정가는 6개월 전, 그러니까 2022년 6월에서 7월 부동산 가격이 아직 내리기 전의 감정가들입니다. 그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니까 감정가 대비 20% 정도가 내려야 지금의 시세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보통 경매는 시세보다 싸게 싸려고 하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22년 6, 7월의 감정가보다 30-40%가 싸게 낙찰받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폭등기에는 이와 반대로 감정가의 130 내지 140% 이상 이렇게 낙찰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걸 기자들은 몰라서 그런지 잘 안 알려주더라고요. 한 가지 여기에 꿀팁이니까 경매 시장을 잘 지켜보시면 아주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